이번에는 우리 12학년 그 아빠, 우리 김민서 학생 아빠 김재원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학년 김민서 학생 아빠 김재원입니다. 저는 12학년 김민서 있고 밑에 7학년, 8학년에 있었던 명서필서 아빠이기도 하고요. 명서필서는 지금 이제 미국에 가 있고요. 김민서만 지금 여기서 이제 12학년을 마치고 이번에 이제 대학 합격 받아서 지금 대학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앞에 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하는 얘기길래 내가 듣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저도 그렇고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먼저 소개하고 하면은 좀 집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히 그냥 제 소개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제가 사실 강남 8학군에서 계속 자랐고 8학군에서 이제 대학 가고 석사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 받고 코넬에서 포닥하고 그리고 오다 보니 아이들에 대한 교육만큼은 와이프보다도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이 기대심도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태몽도 제가 꿨는데 큰애는 황금용 꿈을 꿨고 쌍둥이는 백호 두 마리가 제 침대 위로 올라오는 걸 제가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아이는 황금용으로 그 다음에 쌍둥이 둘은 백호 두 마리로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학교를 이렇게 보내다 보니 황금용인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뱀 새끼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고 백호인 줄 알았더니 고양이 두 마리였고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게 제 마음에 안 들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 학교에서 계속 이제 그 학교를 보내고 있었었고요. 보내면서 한국 교육이 정말로 너무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 아이들이 큰애가 3살, 그 다음에 쌍둥이가 1살 때 한국을 들어왔는데 어느 날 놀이터에서 놀다가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기서 노는 애들은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왜 우린 영어를 못하지? 니네는 아직 영어를 배우기 전에 왔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어.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아빠가 못 보내서 그래. 걔네들은 영어 유치원을 다녔나 봐요. 영어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미국 사람인데 왜 영어를 못하지? 아씨, 나중에 가르쳐 줄게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 교육에 충실해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하다 보니까 큰애가 4학년 때 처음으로 영어 학원을 갔는데 영어 학원에서 리젝을 먹었어요. 영어는 원래 유치원 때 배워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유치원 때 스피킹하고 리스닝 배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어도 그때 공부를 했었어야 했다고.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영어가 늦었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또 영어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더니 얘가 새벽 1, 2시까지 영어 단어 80개를 외우겠다고 잠을 못 자면서 꾸벅꾸벅거리면서 하는데 아빠 마음으로 제가 되게 미치겠더라고요. 막, 야, 이걸 이렇게 계속하는 게 맞나? 근데 결국엔 계속 영어 학원 그렇게 이렇게 피곤하게 하면서 다니다가 수학은 제가 집에서 가르쳤는데 5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수학을 마치고 그리고 6학년 때 자 이제 학원을 보내놨더니 학원에서 또 리젝을 먹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아침에 수학을 보냈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는요 중학교 3학년 수학까지는 다 끝내시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럼 얘는 중3 수학은 어디서 배워야 돼요? 초등학교 4학년 반으로 그러면은 내려보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와, 이런 교육을 어떻게 내가 시킬까? 그래서 또 수학을 제가 더 가르쳤습니다. 그러고서 중학생이 되자마자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면서 학원을 보냈죠. 중학교 들어와가지고 애가 이제 처음으로 2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를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아이의 맞춤형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열정은 너무나 크나 아이가 호랑이가 아니라 만약에 고양이라면 고양이가 펼칠 수 있는 곳으로 환경을 바뀌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타블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생수인데 편의점에서 사면 1불이야. 근데 쥐임에서 사면 3불이야. 근데 기내에서 사면 5불이야. 생수가 변하진 않았어. 환경이 변했어. 그랬더니 애 가치가 변했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보여? 그래서 저는 이제 얘한테 중학교 2학년 때 큰애를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빠가 너를 미국에 보내줄 수 있어.
네가 봐서 너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아빠한테 얘기를 해. 학교를 바꿔줄게. 그랬더니 얘가 중3 여름방학 때 이제 중3 1학기를 마치고 저한테 왔습니다. 아빠,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저도 미국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국 교육이 얼마나 되게 좋다라는 거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전문대를 나왔는데 몇 년 후에 봤더니 치대를 간. 아, 미국에서는 본인이 공부하다 보니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공부를 더 하다 보니 이게 재밌어라고 마음만 먹으면 전문대를 다니던 애가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기회가 생기는 곳이 미국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네가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아빠가 그러면 너한테 기회를 줄게. 그래서 이제 중3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동안에 제가 이제 일단 국제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선택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가 있어야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가 받은 국제학교는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주도하고 인천밖에 없고 너무 비싸고 거기에 내가 새 아이를 보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비인가 학교를 위주로 알아보게 됐고요. 부산에 있는 학교 세 군데를 직접 가서 면담도 해봤고 또 용인에 있는 학교 세 군데도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CSIS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집에서 되게 가깝고 두 번째는 저는 기독교 베이스의 학교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사실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친구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어떤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삐뚤어지지는 않겠구나. 그런 환경에서 크면 우리 아이들도 삐뚤어지지는 않겠구나. 막말로 담배 피지는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학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CSIS를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다니자마자 새 아이들이 저한테 똑같이 그랬어요. 야, 한국 학교하고 CSIS를 다녔더니 뭐가 좋니? CSIS가 당연히 좋죠. 뭐가 좋은데? 아빠 첫 번째로 한국 학교는 애들이 매일매일 혼나. 한국 학교는 애들이 왜 혼나는데 한국 학교는 선생님이 아침에 들어오면서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고 애들 이렇게 세우면서 뭐라 그래. 근데 여기를 왔더니 아빠 선생님들이 혼을 내지를 않아. 칭찬을 많이 해줘. 그래서 너무 좋아. 그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아빠 학원을 안 다니니까 너무 좋아. 아빠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기를 다녔으면은 키가 컸을 것 같아. 물론 아빠가 키가 작기 때문에 너희들 유전적으로 키 작은 것도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여기로 보낼 걸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아이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아이들은 사실 뭐 되게 착하고 그다음에 운동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막 되게 높고 그렇지는 않아요. CSIS에서도 한 중간 정도 하는 애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제 작은 아이들은 7학년, 8학년을 다니면서 제가 얘 이럴 것 같으면 미국을 보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린카드 신청을 해서 받아서 아예 엄마하고 같이 거기서 9학년부터 다니도록 보내버렸고요. 큰 아이는 성격 자체가 막 액티브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11학년 들어갈 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여기에서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을 가라. 준비를 여기서 하자. 해서 이제 이산 가족을 하면서 큰 애는 제가 이제 키우면서 여기서 이제 11학년 계속 이렇게 한 거죠. 작은 아이 둘이 이제 미국 학교를 갔는데요. 제가 거기서 CSIS가 되게 잘 가르치는 학교였구나라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동양 아시안계들이 별로 없는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왜냐면 아시안계들, 인도, 중국, 한국 학생들이 많은 고등학교는 너무 치열해서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거기서는 공부를 매일같이 한국처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미국 애들, 백인 애들이 많고 흑인 애들이 그 다음으로 있고 히스패닉이 조금 있고 아시안계 조금밖에 아시안계 5%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를 보냈습니다. 보내놨더니 애들이 한 학년에 한 600명, 700명 되는데 얘네들이 가자마자 첫 학기부터 공부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A를 받았어요. 근데 막내가
그 600명 중에 잉글리시 라이팅을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상장에 네 이름이 있는 게 정확히 맞냐? 맷 킴이 혹시 다른 애 없냐? 없대. 자기가 나가서 상을 받았대. 이거를 네가 잉글리시 라이팅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불러서 그랬대요. 너 이 문장 라이팅을 할 때 스트럭처 나눠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 어디서 배웠니? 그래서 얘가 나 중학교 때 배웠는데 CSIX에 있을 때는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그래서 그대로 그냥 썼을 뿐인데 미국에 있는 선생님이 볼 때는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칭찬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오더니 저한테 한 얘기가 아빠, CSIS가 굉장히 잘 가르치는 학교였어.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 학교가 학교 규모가 막 크지는 않지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수준이 있으셔서 아이들을 되게 잘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이런 여기서 중간 정도 하던 애가 가서 라이팅을 전교 1등을 하다니 세상에. 그런 거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스도 CSIS 우리 학교가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는 편인가 봐요. 가서 첫 학기를 들어가는데 클래스를 정하는데 그 카운슬링 해주시는 선생님이 야, 너 왜 이렇게 진도가 빨라? 이런 매스도 이런 클래스를 다 들었어. 그래서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첫 학기에 어너스 클래스를 바로 들어봐. 그래서 9학년 1학기부터 어너스 클래스를 들었고 2학기부터는 AP 클래스를 듣게 해줘서 AP 클래스를 듣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CSIS의 매스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좀 어드밴스드 되도록 이렇게 끌고 나가는 편인 거구나 라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CSIS에 대한 믿음이 확 생겼어요. 객관적인 지표가 됐으니까 저한테. 그리고 이제 큰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그 강남 출신 아빠의 그런 그 막 바지바람. 큰아이를 막 닥달을 하는 거죠. 너 SAT 공부를 이렇게 안 해가지고 되겠냐. SAT 남들, 야, 유튜브 틀어봐. 1500점 안 넘는 사람이 없어. 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맨날 그러고. AP 저기 뭐야, 진짜 저쪽 가가지고 시험 보면은 5점 만점인데. 야, 유튜브 틀어봐. 다 4점 이상은 다 봤는데 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막. 아이는 듣지도 않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듣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저는 그것 때문에 저 혼자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아는정 선생님 찾아가고. 제가 아는정 선생님 제가 상담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안 선생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면은 위안은 되지만 집에 가서 또 유튜브를 보면서 또 미치겠고. 그래서 막 선생님을 붙여줘야 되는지 막 그랬죠. 근데 어쨌든 막 라이팅도 걱정되고 얘가 라이팅 에세이가 너무 중요하다는데 심지어는 GPA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라이팅을 잘하는 애들이 막 뭐 아이비리그를 갔대는데 야, 라이팅을 잘하는 어떻게 하지? 아는 선생님한테 또 물어봤더니 아는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와, 걱정이 되는데 걱정 마시다. 이게 걱정이 안 되나? 또 선생님도 붙여봤더니 애가 2번 받아보니 선생님이랑 안 맞는다고. 야, 너는 선생님한테 맞춰야지. 네가 이게 안 맞는다는 게 네가 못하니까 그런 거지 이게. 결국에는 그만뒀습니다. 근데 또 학교에서 선배 뭐 어떤 선배가 와서 애들 라이팅 해주는 것도 같이 봐주기도 하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애가 자기가 쓴 거 그 선배한테 직접 이렇게 하면서 코칭을 받았대요. 나중에는 그 선배가 잘했다 그랬대요. 야, 네가 잘하면 이 라이팅을 얼마나 잘했다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아이비리그 같은 거 말도 안 되니까 그건 뭐 지원해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제 딱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립대 그냥 진짜 주립대 랭킹 쫙 세워놓고 주립대 보통 한 1위에서 30위는 사립대들이 많이 있으니까 30위 중위 정도부터 70위 안에권에 있는 명문 주립대라고 하는데 거기로 해가지고 넣자. 그렇게 해가지고 쭉 넣었습니다. 아이비도 몇 개 넣어보고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6군데에서 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기준에 야,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학교 6군데에서 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안은선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구나. 내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거였구나.
SAT와 AP 가지고 저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제 아이는 SAT와 AP 점수를 한 군데도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대학에서 6군데에서 합격을 받았다는 걸 제가 보고 야, 이게 내가 너무 한국적인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애를 푸시를 했구나. 진짜 학교에 온전히 맡기면 됐을 것을 이 아이는 얼마나 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견뎠을까라는 조금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대학 보내면서 또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6개 대학 이름을 다 일일이 뭐 여기서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 학교에서 또 오픈을 하니까요. 보시면은 오, 정말 좋은 대학들을 갔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요번에 지금 12학년 7명밖에 안 되지만 12학년 아이들이 정말로 좋은 대학들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가 정말로 이 학교에 온전히 맡겨놓으면은 부모가 우리가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나? 걱정이 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대학을 잘 갔고 제가 와이프랑 한국 학교 보냈을 때 유일하게 와이프랑 싸움, 다툼 있었던 거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있었거든요. 야,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근데 CSIS를 딱 보내놓고 나서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큰아이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또 들어가게 됐고 하니 이제는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쌍둥이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이제 그냥 알아서 공부하라 그럴 거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도 학교를 믿고 선생님들을 믿고 여러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시면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미국의 만족스러운 그 합격 통지를 받고 부모님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